네, 6월 9일 목요일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제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어김없이 씨, 임선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첫 표정을 딱 보아하니까 그렇게 썩 좋은 얘기만 준비한 것 같진 않아요. 바로 제 표정만 딱 보시면 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때요?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뉴욕 증시가 잠깐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짝 좋았네요. 네, 3일 천하였죠. 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네. 이제 세계은행에 이어서 OECD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기도 했고 이제 전반에 걸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하마드 알리안시 수석 경제고문은 이제 미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수록 경제 성장과 기업이익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제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저희 주식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늘 뭐 하는 얘기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 그거에 뭐 흔들 필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소식 하나하나에 정말 울고 웃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다려야 될 때다. 아까 주식 전문가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죠. 경기 침체 경고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많은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렇게 경고할 만큼 이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 그래서 불과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어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1월 전망 보고서에 실렸던 것과 비교해 보면 1월 전망 보고서에서는 4.1%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5개월 사이에 1.2%포인트나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멜페스 총재가 4월 전망치를 3.2%로 수정하겠다라고 밝힌 것보다도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를 꼽아보자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국의 봉쇄 조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을 해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전망치를 낮춰잡은 건데요. 그러면서 세계은행은 많은 나라에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그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또 낮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세계은행이 전망치를 낮춰잡은 데 이어서 바로 오늘 새벽에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도 이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낮춰잡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춰잡았어요. 종전 3%에서 0.3%포인트 빠진 건데 이제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원자재 값이 올랐고 또 물가 상승률이 크게 확대됐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올려잡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2.1%를 제시했었는데 4.8%로 2배 넘게 올려잡았고요. 이거를 보자면 이제 IMF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통 뭐 2%대다 3%대다 앞자리가 이렇게 바뀌면 또 그거에 따른 우리가 심리가 확 다르잖아요. 체감이 확연히 나죠. 그러니까 종전에 OECD가 3% 정도 잡아줬던 거를 지금 이제 2%대로 낮춰 잡았고. 네, 맞습니다. 물가는 또 2에서 4%대로 그냥 뻥 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트 가서 뭐 좀 담다 보면 맞아요. 전에는 그래도 이제 좀 끄는 맛이 났는데 가벼워요. 10만 원만 들고 가면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요새 한창 여름철에 더워지면 아이스크림 3개 1,000원씩 세일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거 요새 무인 그 점포 가면 아직 좀 세일하는 데 있어요. 있나요? 한번 이따 찾아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여러 가지 전망들은 아마 코로나 상황도 좀 있고 뭐 요새는 또 뭐 원숭이 두창도 좀 주시하는 전염병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안 좋은 것밖에 없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연준에서
또 경제 성장률 전망 추적 사이트에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또 시사했다는 얘기. 맞습니다. 이게 연달아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새벽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실시간으로 미국 GDP를 전망하는 사이트가 전망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GDP Now라고 불리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CNBC는 미국의 GDP가 0.9%가 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CNBC 같은 경우에는 CNBC가 이 기사에서 지난 1분기 미국의 GDP가 연율 1.5%였는데 1.5% 감소한 상황에서 이제 현재 전망치보다 이게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통상 경기 침체로 여겨지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4월 무역 수지 적자를 보면 871억 달러, 우리 돈 109조 원으로 이제 전월 대비 19.1% 크게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3월에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었던 때보다 206억 달러나 또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월가에서는 그래도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늘상 있는 일 아니냐, 이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뭐 강한 소비와 고용 증가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한번 넘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선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미경제연구소라고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이 경기 침체는 이제 경제 전반에 걸친 두드러진 감소 현상이 수개월이나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 분기가 역성장으로 정의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CNBC도 이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직후를 예시로 들면서 당시에도 한 개 분기만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다만 1947년 이 통계가 집계된 이래 2개 분기 이상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수반됐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뭐 통계 작성 이래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우리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고 네. 통계 작성한 이후에 뭔가 어떤 이 노멀한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막 흐름이 맞습니다.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참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한 번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모두 이틀 사이에 수많은 기관과 정부 인사들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정리 지금까지 해보면 세계은행이 가장 먼저 낮춰 그다음에 잡았고, OECD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집계하는 그렇고. 전망치를 집계하는 사이트에서도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시사했고요. 또 유력한 뭐 연구소인 전미경제연구소 네. NBER 여기서도 경기 침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정점으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그러지 마세요. 40년 장관님. 만에 이제 최고 수준이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인플레 잡기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이렇게까지 꼽았습니다. 그 미 재무부 장관이면 이제 세계 경제에 굉장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인데 맞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렇고 뭐 OECD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안 좋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나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뭐 침체 우려가 커지면 역시 이제 뭐 성장주 쪽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네, 맞습니다. 기술주 그중에서도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첫 방송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 키워드를 기술주의 몰락이라고 꼽았었는데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늘 새벽에 요 워딩 그대로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빅테크 제대로 된 제목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그 원어 발음으로 한번 싹 한번. 먼저 한국어로 읽어드리면 네. 10수년간 증시를 지배해온 기술주의 시대는 끝났다. 당장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거든요. So next decade of stock market dominance ends for now.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네, for now만 알아들었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당장은이라고 딱 키포인트를 줬는데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훑어보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빅테크가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락의 중심에 현재 서 있다. 네. 그래서 2000년 당시 닷컴 버블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이제 더 큰 손실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이게 참
항상 뭐가 하나가 좀 이렇게 조금 큰 등락폭을 보일 때 네. 과거에 어떤 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재현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한번 더 겪고 크게 봤기 움직이잖아요.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러니까. 공포로 다가오는 것 이 같은데요. 버블이라는 얘기 들으면 이제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하락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 기업들이 네. 기술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 특수를 수혜를 많이 입기도 했고 굉장히 큰 성장폭을 보여왔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S&P 500 정보기술 섹터 지수를 보면요, 올 들어 20%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2년 이후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14%나 떨어진 S&P 500 지수와는 2004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읽어드리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보통 이렇게 뭐 지수 이런 네. 게 뭐 1, 2%, 3, 4%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고 이제 그럼요. 뉴스에 나오는데 뭐 10%, 20%가 우습게 나와요. 정말 그냥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닌데 금액적으로도 아니라고, 네. 지금 진짜 크게 좀 빠져나갔나요, 진짜로 투자 금액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요, 올 들어서 올 4월까지 이 기술주 중심의 뮤추얼 펀드와 이제 ETF에서 76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하거든요. 허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년도 이래라는 표현이 네. 또 나왔습니다. 199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출되는 금액이. 네. 하하.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지난 수년 동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해서 뭐 소프트웨어, 소셜 미디어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증시를 끌어올려 왔는데 네. 이제 올 들어서 투자자들이 확연히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특히 이제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긴축이 또 시작되고 있고 네. 국채금리도 3%를 넘어가면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뛴 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채권 가격은 또 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보다 이제 안정적인 이 안정자산에 자산의 투자하는- 수익률이 또 올라가니까 네. 그쪽으로 또 가니까 또 빠지고. 또 이제 투자 자금들이 이제 또 다른 철새 마냥 이제 여기가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이동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 핫한 뭐 가상 자산이라든지 옵션 거래 그리고 특수 목적 인수회사 스펙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보였던 투자처들이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가치주로 꼽힌 이제 엑슨모빌 정유회사죠. 네. 엑슨모빌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혹시 앵커님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글쎄요, 뭐 네.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데 네. 우리가 그냥 뭐 딱 들으면 아는 어떤 가치가 있는 주. 네네네. 그다음에 성장주는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트렌드한 상황에서 음.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맞습니다. 안정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저 같은 주린이를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이제 성장주라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을 이야기하고 가치주라고 하면 집에 있는 돈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자주 드리곤 하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들로 조금 구성이 돼 있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강자들을 이제 스테디셀러하고 스테디셀러 그리고 예. 뭐 지금 현재의 가치를 뜻하는 슈팅 막 이렇게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하고 트렌드에 지금 버스가 이제 막 달리고 있는 거 하고 네. 원래 그냥 달리던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치주와 성장주가 굉장히 대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보면 S&P 500 가치 지수가 이제 대표 기술주인 뭐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 뭐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 같은 기술 기업들이 포함된 S&P 500 성장 지수를 2000년 이후 가장 큰 17% 포인트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머징포트폴리오.com 펀드 리서치라는 업체는 이제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이상이 성장 주식 펀드에서 빠져나간 반면 이제 가치 주식 관련 펀드에는 130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 이상이 몰렸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장 펀드에서 그대로 다 고스란히 뭐 가치주로 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좀 스테디셀러 좀 안정적으로 운용해보자 하는 심리가 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지난 이제 첫 방송 때 이야기했을 때 네. 이제 세계 50대 부호들이 올해 들어서
기술주 몰락과 더불어 이제 자산이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말씀드릴 때 유일하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다라고 하는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미국의 한낱 전업투자가 워런 버핏. 아까 한낱 투자가 조금 전에 주식 전문가의 말을 한번 네. 빌려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농담처럼. 대표적인 가치주에 투자하는 이제 가치 투자의 귀재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 자금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 손실들이 네네. 우리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천문학적, 약간 이만한 그럴까요?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우주의 시선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기서도 눈에 띌 만한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스냅의 주가가 43% 빠지면서 하루 만에 시총이 16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이 감소했고요. 이보다 더한 게 참 있습니다. 허탈합니다. 예. 이거는 상대가 안 돼요. 지난 2월에는요. 네. 우리 페이스북의 모 회사죠. 메타 플랫폼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얼마나 빠졌을 것 같으신가요? 한번 대충 이렇게 개스를 해보시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긴 한데 지금 눈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300조. 우리 돈 300조 원. 그러니까 네. 하나의 기업이 떨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300조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그래서 300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하면서 이제 증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 빅테크로 꼽히는 뭐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도 이제 올해 모두 S&P 500보다 가파른 이제 두 자릿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뭐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 큰 하락 추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불안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완전한 자산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가상 자산, 예, 이쪽은 더 좀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 특히 요새 또 최근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테라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각국 정부라든지 각국 당국들이 이제 규제를 가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연일 접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한 줄기 빛 같은 기사를 제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또 하나의 호재가 또 있더라고요. 요렇게 조그맣게 한 구석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물어왔습니다. 힘든 것만 하지 말고 그렇죠. 자,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자, 이제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규제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말은 규제 법안인데 내용을 조금씩 하나씩 뜯어보면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면 이제 로이터 통신발 기사인데요. 이제 해당 법안은 이제 뭐 초당적 지지를 받아서 발표가 됐는데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물거래위원회 CFTC에게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겼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죠? 감독 권한을 부여받았다, CFTC. 네. 이게 무슨 배경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살펴볼 만한 점은 네. 지금까지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통제하겠다,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시장을 누가 하겠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면서 계속해서 개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이제 나름 제 딴에는 이제 저승사자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네. 굉장히 강력한 규제 철퇴를 휘두르기로 유명한 인물이죠. 네. 그래서 지속적인 규제를 가해 왔는데 여기서 이번에 SEC가 아닌 CFTC 선물거래위원회가 바톤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이게 왜 호재로 작용하냐 살펴보면 CFT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규모로만 봐도 SEC와 비교했을 때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집단이고요. SEC가 네, 증권거래위원회고 증권거래위원회고. 그러면 선물거래위원회인 CFTC. 네. 네. 지금 그 차이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네. 예, 계속이요? 네, 그리고 뭐 맡고 있는 섹터만 봐도 금융거래 그리고 뭐 곡물 선물 시장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CFTC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더 친화적인 기관이기도 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법안에 대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큰 승리를 쟁취해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는 좀 규모는 크고 훨씬 더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도 더 강합니다. 이제 가상자산이나 새로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정총적인 거 말고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제 CFTC는 그거보다 조금 더 모험심도 있고 뭐 금융 선물 이런 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네.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더 친화적이다. 그리고 그런 아무래도 얘기인 거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보는 눈이 적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아하. 소홀할 수 있다라는 아. 의미에서 이제 그런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조금 아하. 느슨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기대감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네. 여기에 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정도 좀 네, 담겼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또 아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 테라 사태로 논란이 됐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제 새로운 규정들도 담겼는데요. 먼저 하나 살펴보자면 이제 코인 발행자는 이제 모든 미지불 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고품질 유동성 자산을 유지해야 하고 이제 보유 자산 규모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로이터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외신들도 그렇고 이제 해당 법안이 이제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수정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이제 올해 안에는 의회를 통과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네. 이제 내년까지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까지 한번 쭉 짚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외신을 계속 팔로우를 지금 밤사이 하시니까 우리가 알면 키워드 정도만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좀 정리할 만한 핫한 외신들 하나 쭉 이게 한번. 정말 방송을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운 게 네. 새벽에 정말 많은 재밌는 뉴스들이 들어오는데 어허. 저희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간도 참 그래서 제한적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1분 동안 그래요? 업체별로 1분 업체가 됩니다. 아니죠. 네. 매체별로 헤드라인 위주로 이렇게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였던 거는 우리 또 제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죠. 울그락불그락 따라오면서 우리 머스크 형님, 네, 일론 머스크 머스크 형님부터. 트위터 인수자금 조달 1분 갑니다. 자, 예. 1분. 머스크 트위터 인수자금 조달 작업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머스크에게 봇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8월에 매각 안건을 주주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이제 10수년 증시 지배한 기술주 시대 끝났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엑슨모빌 아까 우리가 주목했던 가치주 네. 대표 주자죠. 8년 만에 주가 $100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가상현실 임원 사임 계획도 나왔고요. 미국의 4월 도매 재고 전월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가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드네요. 숨이 차는데. 자, 로이터 통신 가보면 사실 이걸 제가 오늘 굉장히 다루고 싶었는데 네. 시간 관계상 뺐거든요. 네. SEC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핵심만. 네, 예.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개인 거래 규정, 개인 주식 거래 규정 개정안을 공개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토마 브라보 아나플랜 인수 금액 $104억 달러로 축소했고요. 디디추싱 우리 이야기했던 집중해봐야 중국 종목이죠. 네네네. 디디추싱 규제가 풀리면서 국유 전기차 제조업체 지분 인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 사업 분할 검토 중 저 무슨 경매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제가? 자, 몇 개만 더 네, 짚어보겠습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좋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유럽의 공장 건설은 아직 계획이 없다. 그리고 나이키 런클럽 중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고요. 또 CNBC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 저가 항공 요즘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서 항공 업계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스프릿 항공이 프론티어 그룹과 이제 제트블루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매각안을 놓고 주주총회를 연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달 10일이었는데 이달 말일로 주주총회를 연기를 했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 CNBC까지 아직도 남았는데 아쉽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단어 정도 한 기회 단어요.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소식 중에 내가 꽂은 원픽.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 뭔가 안 닦은 느낌이 나잖아. 딱 찾아보시는 또 재미도 있어야죠.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막 키워드를 좀 빨리빨리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호기심 가는 것들은 키워드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한번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들은 한번 인터넷에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정이 넘치세요. 오늘 이런 얘기 이만큼 다 담고 싶었는데 못 담은 얘기까지 키워드로 좀 전달해 주셨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말도 빠르게 하는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좋습니다. 조금 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화수목 만나니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 얘기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